영상 시청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칼 없이 왕을 만든 남자 한명회의 일대기. 프롤로그 1453년 어느 가을밤.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한명회는 창덕궁 후원 깊숙한 곳에서 수양대군을 마주보며 말했다. 달빛도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만이 또렷했다. 김종서, 황보인, 모두입니다. 단 한 명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풀을 베되 뿌리를 남기면 반드시 다시 자라납니다. 수양대군이 한참을 침묵했다. 한명회는 기다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가 이미 결심했다는 것을, 다만 누군가 먼저 말해주길 원했다는 것을. 그대가 그 일을 맡겠는가? 한명회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칼을 들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칼을 들어야 하는지, 언제 들어야 하는지, 어디를 찔러야 하는지만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날 밤 조선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일부 아무도 아닌 자. 한명회는 1415년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양반은 양반이 돼 권력의 중심과는 거리가 먼 집안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관직을 전전하다 죽었고 어머니는 어린 명회에게 단 하나만 가르쳤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세수 앞을 봐야 한다. 명회는 과거에 급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조선은 이미 공신과 명문가들이 권력을 나눠 가진 뒤였다. 신참 문신이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다른 길을 택했다.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권력을 향해 가는 자를 찾기로 한 것이다. 첫 번째 선택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총명하고 야심 있지만 왕위와는 거리가 먼 인물. 형 문종이 왕위를 이었고 그 아들 단종이 세손이었다. 수양대군은 평생 권력의 주변부에 머물 운명이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문종과 단종 주변에 몰렸다. 하지만 한명회는 달랐다. 저는 수양대군을 섬기겠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차남에게 붙다니 미친 것 아닌가? 하지만 한명회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가 평범하게 늙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수양대군과의 첫 대면 일화가 전한다. 한명회가 찾아가 인사를 올리자 수양대군이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감마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찌 아는가? 한명회가 빙그레 웃었다. 원하지 않으시는 것만 여쭤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다. 같은 종류의 인간임을. 이부 1453년 피해 정난. 1450년 문종이 급서했다. 12살 단종이 즉위했다. 어린 왕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김종서,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권력을 쥐었다.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한명회는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권력의 빈틈을 찾았다. 김종서는 강직하지만 융통성이 없었다. 황보인은 원칙주의자였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그들은 수양대군을 경계했지만 한명회를 경계하지 않았다. 계유정난 직전의 비밀 회합. 한명회는 홍달손, 권람, 한학 등 수양대군 측근들을 하나씩 끌어모았다. 흥미로운 건 그가 직접 설득한 방식이다. 권람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김종서가 죽지 않으면 그대 집안이 위험합니다. 그는 이미 그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학에게는 다르게 말했다. 이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강한 왕이 필요합니다. 어린 임금 곁에 늙은 신하들로는 안 됩니다. 홍달손에게는 또 달랐다. 부귀영화를 원하십니까? 지금 편에 서면 3대가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목표, 다른 이유. 한명회는 각자가 원하는 것을 주었다. 1453년 10월 10일 그날 새벽 수양대군의 사병들이 움직였다. 김종서의 집이 먼저 습격당했다.
일은 넘은 노신하는 침실에서 끌려나와 칼에 맞았다. 이어서 황보인, 조국관, 단종을 보좌하던 대신들이 차례로 제거됐다. 한명회는 현장에 없었다. 그는 수양대군의 저택에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단종 전하께 아뢰어야 합니다. 뭐라고 아뢰겠는가? 역적들이 모반을 꾀하여 부득이 제거했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한명회가 잠시 말을 멈췄다. 전하께서 옥새를 직접 대감마님께 맡기시도록 유도하십시오. 어린 임금이 그럴 리가. 그럴 겁니다. 두려우실 테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됐다. 12살 단종은 벌벌 떨며 수양대군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한명회의 계산대로였다. 삼부왕은 만들었지만 정난은 성공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다.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 조카를 협박해 권력을 잡았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한명회는 조언했다. 지금은 참으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2년간 수양대군은 섭정의 위치에서 실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1455년 마침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세조의 탄생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른바 지편전 학사 출신의 젊은 신하들이 단종 보기를 꾀했다. 사육신 사건이다. 세조가 경로했다. 저들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한명회는 차갑게 말했다. 고문하십시오. 그리고 연루자를 모조리 찾아내십시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대는 동정심이 없는가? 동정심은 이미 쓸 만큼 썼습니다. 1453년 그날 김종서 대감께 썼습니다. 한명회의 말대로 사육신은 능지처참되었다. 그들의 가족까지 연좌되었다. 한명회는 그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세간의 평가. 사람들은 한명회를 증오했다. 저자가 없었다면 저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들 했다. 성균관 유생들은 상소를 올려 한명회를 탄핵했다. 하지만 세조는 한명회를 버리지 않았다. 아니, 버릴 수가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함께 흘렸기 때문이다. 어느 날 세조가 물었다. 그대는 후회하지 않는가? 무엇을 후회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한명회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후회는 선택지가 있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선택지가 있었습니까? 세조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부 살아남는 기술. 세조가 죽었다. 1468년 한명회는 53이었다. 대부분의 전 공신들은 새 임금이 즉위하면 숙청되거나 권력을 잃었다. 하지만 한명회는 달랐다. 예종이 즉위하자 한명회는 즉시 입장을 정리했다. 전하, 소신은 이제 물러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가? 소신은 선왕을 섬기던 신하입니다. 전하께서는 새로운 신하들과 정사를 펼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한명회의 천재성이다. 물러나는 척하면서 새 임금에게 위협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예종은 감동했다. 경은 선왕의 공신이자 나의 스승이요. 어찌 물러나겠는가? 한명회는 예종 시대에도 권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1년 만에 예종이 급서했다. 후사가 없었다. 성종의 즉위와 두 딸 이야기. 예종의 조카이자 세조의 손자인 자산 군훗날 성종이 13살의 나이로 즉위했다. 또다시 어린 임금이었다. 이때 한명회는 역사에 전례 없는 일을 저질렀다. 자신의 큰딸을 성종의 비로 들였다. 공해왕 후다. 그리고 큰딸이 일찍 죽자 둘째 딸까지 성종에게 시집 보냈다. 패비윤 씨의 뒤를 이어 왕비가 된 정현왕 후다. 한 집안에서 2명의 왕비가 나온 것은 조선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한명회가 지나치다. 외척의 힘이 너무 세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지만 한명회는 교묘했다. 그는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세웠다. 성종은 점점 성장했고 외조부인 한명회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한명회는 그것을 눈치챘다. 한명회의 처신법. 그는 성종 앞에서 항상 조심스러웠다. 건의할 때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다른 신하의 입을 빌렸다. 어느 날 성종이 시험 삼아 물었다.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소신은 늙고 병들어 전하의 성스러운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외척이면서도 외척의 오만함을 보이지 않았다.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항상 한 발 뒤에 섰다. 오부 알려지지 않은 일화들. 일화 1. 한명회와 신숙주. 한명회와 신숙주 둘 다 계유정난의 공신이지만 성격은 정반대였다. 신숙주는 학자였다. 그는 세종 때부터 실력을 인정받았고 훈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했다. 반면 한명회는 학문으로 이름을 떨친 적이 없었다. 어느 술자리에서 누군가 물었다. 한공과 신공, 누가 더 훌륭한가? 자리에 있던 다른 신하가 대답했다. 신공은 글을 짓고 한공은 판을 짠다. 둘 다 필요한 사람들이지. 한명회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고 한다. 그렇다. 나는 글은 못 쓴다. 대신 살아남는 법은 안다. 실제로 신숙주는 사후의 변절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지만 한명회는 이미 살아생전 악명을 다 들어서 오히려 태어냈다. 일화 2. 한명회의 집. 한명회는 권세에 비해 검소하게 살았다. 호화로운 저택을 짓지 않았고 사치스러운 잔치를 열지도 않았다. 누군가 그 이유를 묻자 한명회는 이렇게 답했다. 높은 나무가 바람을 먼저 맞는 법이다. 나는 바람을 피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의 집 뒷뜰에는 특이한 것이 있었다. 거대한 돌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 경자 하나만 새겨져 있었다. 경계하라는 뜻이다. 한명회는 매일 아침 그 돌을 보며 자신을 다잡았다고 한다.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화 3. 한명회와 김종서의 손자. 김종서의 손자가 훗날 과거에 급제했다. 할아버지가 한명회의 계략으로 죽었음을 알고 있던 그는 한명회를 증오했다. 어느 날 궁궐에서 마주쳤다. 젊은이는 한명회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한명회가 먼저 말을 걸었다. 자네 할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네. 내가 죽였네. 미안하네. 젊은이는 깜짝 놀라 한명회를 쳐다봤다. 사과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네 할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죽이려 했다면 어땠을 것 같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나? 권력이란 게 그런 거라네. 먼저 치느냐 맞느냐의 차이일 뿐. 젊은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다. 한명회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저 눈빛, 할아버지를 닮았군. 일화 4. 한명회의 유언. 1487년 한명회는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죽기 직전 그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내가 죽으면 소박하게 장례를 치르거라. 화려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자식들이 울먹이자 한명회는 빙그레 웃었다. 울지 마라. 나는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다. 내 나이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말할 것이다. 괜찮다. 어차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기록이니까. 에필로그 역사의 평가. 한명회 사후 성종은 그에게 충성스럽고 근면했다는 시호를 내렸다. 하지만 민간에서의 평가는 달랐다. 권모술수의 화신, 조선의 조조, 충신인 척한 간신,
후대 유학자들은 그를 맹렬히 비난했다. 특히 사육신을 숭상하는 살인파는 한명회를 역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한명회가 죽은 뒤 조선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성종대는 조선 역사상 가장 태평한 시기 중 하나로 기록된다. 과연 한명회는 악인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주의자였을까? 그는 명분을 버렸지만 나라는 지켰다. 그는 도덕적이지 않았지만 유능했다. 그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살아남았다. 역사는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품고 있다. 때로는 악인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악인이 없었다면 더 큰 혼란이 왔을지도 모른다는 것. 한명회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성인군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다만 살고 싶었고 내 주군이 이기길 원했을 뿐이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변명도 하지 않았다. 다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겼다. 정의롭지 않아도 살아남으면 승자인가?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